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논어 1편 학위편을 전체를 총괄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1장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학위죠. 공자님은 죽으나 사나 배워야 된다. 배우는 것을 정말 중요해서 한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허 혹은 다 허하고 무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석가모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리고 노자장자 같은 분들은 유 역시 어디 집착하지 말고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는 그 그 여행도 유지만 정신적인 유라는 것은 어느 곳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는 것이 그분들의 노자장자의 주장이고 석가모니의 주장이고,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도 아무래도 이것이죠. 소크라테스도 인간의 지혜, 알지자 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합친 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자님은 학을 가장 중요시 한 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의 이 학위편 제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배움이죠. 근데 여기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다. 뭔가 부족한 애가 남이 알아주지 않지 정말로 완벽하면 알아줍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갈까요? 그 2장에서는 큰 중요한 것이 이 공자님의 이 유학 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제, 여기 하나 더 한다면, 하나 더 하게 한다면 효제자, 이 세 가지죠. 이건 역시 부모님의 자기가 부모가 되면 자식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제라는 것은 형제 자매나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경심, 이것이 효제자. 바로 이 효제자라는 결국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자. 이 공자님이 인을 설정할 때 애인 그랬잖아요. 애인. 인간에 대한 어떤 존앙심,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만 알면 된다는 것은 나뿐인 놈은 나뿐인 자는 역시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죠. 나뿐인 놈이나 나쁜 놈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효제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효제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든지 사회 해악적인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부모님의 혹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체면이나 낯을 봐서도 그런 짓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근본을 중요시 합니다. 근본이 뭐냐? 바로 효제지요. 효제. 근본이 있어야 거기서 모든 것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제라는 것은 공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인인데, 인을 하는 근본이 바로 효제다 이거죠. 효제를 확대시켜 나가면 어진 사람이 인인이 된다는 것이 학위편 제2장의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자님은 이 교원 영색, 교원은 말만 잘하는 것이죠.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이 노가리만 깐다 할까요? 그냥 주둥이만 살아있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록이마, 이 사슴을 놓고 말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걸 교원이라고 그러죠. 영색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그 환심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표정을 변화시켜서, 이 표정을 시켜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이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있잖아요. 이러한 인간들은 이 인자가 아니다. 불인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인자가 아니라 불인한 놈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조심하라는 게 공자님의
하기편 제3장의 핵심이죠. 제4장으로 넘어갈까요? 4장으로 하면 인간은 항상 반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인간만이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성할 줄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이루게 된 거라는 거 봅니다.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성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정말 위대한 것이죠. 반성, 반성하는. 그리고 이 남들과 뭘 할 때는 항상 이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남들은 열심히 일하게 해놓고 자기는 슬슬 뒤로 빠지고 놀고 하면 그건 같이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축이라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인간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용.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없으면 불신하면서 남을 믿지 않으면서 사회의 마누라에게 대해서 혹은 형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서 뭘 일을 합니까? 불신하면 안 된다. 불신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반성됐지만 요거 믿음. 그리고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거 당위성을 가진 글자가 신이에요. 신용불량자.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서 신용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배운 것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된다. 보통 한번 보고 버리는 책이 많잖아요.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어떤 좋은 책이 있으면 보고 또 보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자기 것을 소화한달까요? 체화하는 그런 경지를 가져야지. 이 배운 것을 말이죠. 이 복습도 하지 않고 다 익히지도 않고 또 이 배운 것을 행동하지도 않고 배운 것 따로 행동 따로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느낍니다만 우리나라의 과거에 조선시대 때 수많은 이 지식인들이 논어에 있는 많은 말들을 다 익히고 외우고 했습니다만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왕양명 같은 분은 이 행실과 합치하지 않는 행동과 합치하지 않는 지식은 가짜다. 지행합일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와 행이 합일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가진 말이죠. 왕수인 왕양명의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정말 무거운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서 3대 4대 이 중국 3대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실천이 됩니까? 근데 그 양반은 실제로 실천했거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천을 했습니다. 일생이 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일생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 후대의 지식인들이 왕양명을 주자나 맹자나 공자의 반열까지 올려서 지켜서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게 4장으로 5장으로 넘어갈까요? 5장에서는 보면 가장 중요시한 것이 국가를 경영하거나 가정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전력이라는 것은 뭐 아껴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자본주의적 사회 이 사람들은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지만 그거 뭐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일리만 있으면 뭐 합니까? 임리가 있으면 뭐예요? 이리, 삼리, 사리, 오리 하다못해 심리가 있어야 되죠. 일리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역시 인간은
지상에 살면서,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의 정말 모든 에너지나 자원이나 지하 자원이나 모든 것을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후대를 위해서라도. 아껴야죠. 그래서 전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면 항상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놈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대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포용을 해야지. 지도자라는 것이 이건 좌 뭐 이쪽 좌 우 이렇게 갈라놓고 갈라치기 해서 이 한쪽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 그건 지도자가 아니다. 이 공자의 생각입니다. 논의 공자의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갈까요? 6장에 넘어가면 여기서 역시 이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부모가 돌아가셔버리면 효도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게 제라는 것은 이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제자인데, 이게 뭐, 이 T라고 읽고, 이것도 T라고 읽어야 돼요. 이때는. 이걸 뭐냐면, 형제, 자매, 혹은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게, 이게 바로 제예요. 그 효제, 참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이 공부도, 글을 배우는 거,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뭐냐면 이런 그 효와 제 혹은 사람과 근실하고 또 신용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존왕심, 인간에 대한 존경심, 인간에 대한 존중심 이런 걸 가지고 또 아주 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잘났네, 니 잘났어 하고 그냥 멀리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가까이 해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친인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이런 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인격이 유학에서는 공자 학문에서는 인격이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과 지식을 두고 얘기하면 우선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하고 인격적인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남은 힘이 있으면 그때 글을 배워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갈까요? 7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현현 그 역색이라 그래서 약간 좀 부분적으로만 해석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훈과학, 문자학, 성문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결과를 낸 것이 뭐냐. 이것을 여기서는 역의 일자고 이라고 읽어야 된다. 현현 이색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성을 사귈 때, 마누라를 구할 때, 혹은 뭐 이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미색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요즘 전부 TV를 뭐 텔레비나 혹은 뭐 이런 영상 매체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전부 다 이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미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눈이 높아가지고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보면 그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 참 바보 같은 짓. 이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현현을 하지 않고 이 현색을 하는 거예요. 미모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그리 간단한 동물입니까? 진수입니까? 내면, 내공, 인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진 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장미꽃은 져버리면 추하잖아요. 잠깐이에요. 차라리 할미꽃이 오래 가면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결혼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그 인격, 어지럽게 여겨야지, 미색은 가벼이 하라. 이 자는 가벼이,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혼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혼인할 때의 자세. 이것은 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집을 이루어가지고 능력이 생겨서 부모님을 모실 때, 그 다음 단계죠. 부모님을 모실 때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효도를 다 하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엔 자기가 좀 성장하면 이제 이때는 국가에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국가에 대해서 애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갖추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또 사귈 때는 친구들을 사귈 때는 그 말에 그 신용이 있어야 된다. 신용 없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이런 근거 없는 소리나 하고 이러면 친구들한테는 이 신용을 믿음을 못 받아요. 믿음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이런 단계를 결혼할 때는 정말 상대방의 인격을 보고, 이성을 사귈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보고, 부모님을 섬길 때는 효도를 다하고, 또 이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일을 의무를 다하고, 4대 의무가 있죠. 의무를 정말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사귈 때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친구들을 사귈 때는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움의 목표가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자아가 한 말이지만 공자의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넘어갈까요? 8장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람은 좀 지도자가 되려면 무거워야 된다. 지도자가 달랑달랑거리고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달랑달랑거리고 까부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못 가져요. 요소리나 피우고 말재주는 있지만 까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군자가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위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게 되면 고루한 것을 고루한 점을 면할 수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가볍지 않아 무겁지 않으면 그 배운 것도 오래 못 간다, 그래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람은 항상, 군자는 항상 공부를 해야 고루함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시야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역시 이 충과 신을 위주로 하고, 그 친구를 사귀면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이거예요. 이왕이면 항상 잘난 사람하고 사귀려고, 훌륭한 인격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보다 인격이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예, 이게 무부력이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다 보면 잘못이 있어요.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고치는 것을 꺼리잖아요. 전부 꺼려가지고, 이 공자의 말, 소인이 잘못은 뭐냐면, 소인의 잘못은 이 물탐기 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무슨 교묘한 말을 해가지고 문식 꾸며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소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단솔하게, 솔직하게 잘못을 알았으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과정 물탄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이 정책이나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보고 이거 아니다 하면 고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개인의 이 불이익보다는 사회 불이익, 혹은 경우에 따른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택선 고집을 해야지 택악 고집. 그러면 여기서 선악이란 게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 선일 것이고, 전문가들이 아닌 일부 사람들이 이 이념만까지 떠드는 것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국가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택선 고집을 해야지 택악 고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 물탄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마라 이거예요. 잘못을 고치는데 용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8장에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지키지 않지만, 신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혹은 이럴 때 친지가 돌아갈 때는 장례식을 참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삶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나 오긴 뭘 옵니까? 한 번 가면 안 들어와요. 불교에서 무슨 윤회설을 얘기하지만, 그럼 윤회설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도 과거에 자기가 뭐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때때로 그런 걸 안다는 사람이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이 있지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수억만 분의 일은 자기 과거를 알 수 있다지만 다 몰라요. 그러면 남인 것 다른 때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뭐 예수님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상례를, 이 사람이 죽은 상례를 정말, 참 상례를 정말 신중하게 치러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 거의 하지 않지만 이거 제사, 제례, 예? 추원, 제례를 또 제사를 융성하게 지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 제사는 뭐냐면 남은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잖아요. 꼭 그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죠 뭐 그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그랬죠. 또 조상이 주는 술도 먹어가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라고 보는 겁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인심이 후해질 것이다. 지금만 먹고 조상 제사에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꼽을 쳐가지고 저끼리만 가족 서너 명 좀 얌얌 짭짭거리고 처먹고 놀고 발광하는 요것들은 요거는 뭐 상례 제례를 다 무시하는 인간들이에요. 유학에서는 그런 인간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이 유학의 이념에 비춰본다면 그것들은 소인 정도가 아니고 요 소인도 아니고 완전히 금수. 금은 뭐냐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고 수는 뭐냐면 이 발이 있어가 달리는 짐승들이 바로 금수예요. 금수, 새와 이거는 새들이고 이거는 이 육지의 짐승들이에요. 금수처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하기편 9장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10장으로 넘어갈까요? 10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공이 공자에게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공자님은 어떤 나라에 가면 꼭 그 정치에 관여하시는데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공자님에게 정치를 맡긴다거나 이 자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자님이 구하는 겁니까? 공자님이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공자님을 모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온, 량, 공, 검. 이거 옛날에는 이 양을까지 5개를 연결 쓰겠습니다만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여기서 잘라. 어떻게 하면 부자는 온량 공검을 바탕으로 한 그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알아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뭐 자문 역할을 하다가 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리를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남들은 전부 가서 뭐 뇌물을 쓰고 그 임금과 가까운 놈한테 뭐 가서 뭐 아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벼슬을 얻는데 사실 그래요. 막 지금도 말이죠. 벼슬자리 하나 얻는데 관직 하나 얻는데 수십 명이 대가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비열한 짓을 많이 한 놈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비열한 짓을 많이 한 놈들이 이런 놈들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거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인사 문제 이런 거는 정말 공개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비리나 모든 문제 다 드러나면 그런 사람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특히 요즘 보면 그게 완전 우습게 돼. 청문회라는 자체가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문제죠. 제가 어느 누구를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는 인간의 양심적 기본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일을 결정한 사람은 독재,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 독재죠. 이 미체랑은 뭐냐면 옷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끊어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 소용없어. 이 제랑은 재단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홀로. 이래는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 의견이 있고 이런 거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택선 고집이 아니고 택선 고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분은 위대한 이 지도자인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잘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공의
여러 사람들의 뜻 이런 것을 잘 헤아리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그 벼슬 할 때의 공자님과 남과의 다른 점. 그리고 항상 어떤 자리가 있어서 자기를 부르면 양보를 해요. 옛날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훌륭한 선비들은 제야에 있는 그 살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살림이라 그래서 과거를 보지 않고 제야에서 정말 학문만 닦는 훌륭한 인물들이 있으면 임금이 보내서 제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사양을 했습니다. 몇 번.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가면 같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확 뛰어나가는 그런 살림은 없었어요. 살림 가면 우리나라 유명한 살림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암 이 송시열 선생, 동춘당 송중길 선생, 그리고 이 가람 이현일 선생, 뭐 이런 훌륭한 분들 많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설마 오라 간다고 바로 갑니까? 그리고 또 윤증 같은 분 있잖아요. 응? 이런 분들은 오라가 안 가요. 왕이 불러도 안 가요. 많이 사양하고 하는 수 없이. 응? 그 윤증 선생 같은 분은 하도 오라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왔다가 여기 바로 지금 현재 이 과거에 이 정부가 있던 거기 언덕 넘어 과천 있죠. 과천까지 오셨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조건을 내가 벼슬 하는 데는 이런 조건이 꼭 해결되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과천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윤증 선생 같은 분들 백의 재상, 백의 흰 옷을 입은 저분, 백이라는 것은 뭐냐, 관직이 없다는 뜻입니다. 꼭 백의 종군이라는 게 무슨 뭐 흰 옷을 입고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벼슬이 없는 사람을 백이라 그래요. 벼슬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라는 분이 이 좌익에 걸려가지고 6.25에 터졌을 때 이 배그 종군을 했거든요. 그 벼슬 없이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양반은 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군복을 입었는데 명찰에 계급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백이라는 거예요. 이거 윤정 선생 같은 분을 명제인데, 호가 명제, 발글자 명자, 집제자, 예? 명제 윤정 선생을 우리는 백의 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보면 이 조정에 나가는 것, 그거 나가지 않고 고향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이거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이 더러운 시대가 돼가지고 그저 뭐 관직이 하나 있으면 대가리 터지게 서로 하려고 싸우고 난리치고 한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한자를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명쟁 암투가 말이죠. 특히 명쟁보다도 차라리 이 명쟁을 해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이 명쟁을 하면 차라리 낫지. 이 명쟁. 그런데 암투를 더 많이 해요. 암투. 뒷구멍에 가서 남을 비방하고 말이죠. 뒷담화를 하고 이 암투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사회가 아니죠. 예. 어쨌든 이 공자님의 벼슬할 때의 상황, 이런 것을 다룬 것이 바로 제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달 이 논어 11장에서 공자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예나 지금이나 자기 아버지 그 부모님이 해놓은 여러 가지 조치 제도를 지우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여기 이런 말씀 남기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인간의 생각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아버지가 그 상대방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좀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3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해놓은 여러 가지 제도나 조치나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효자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우기를 별로 경험도 없는 것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뭘 하거나 보면 전임자의 어떤 그 해놓은 모든 업적을 지우기에 바쁜 인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특히 관청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장관만 바뀌면 다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했는 사람들이 해놓은, 이어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 생색을 못 낸다. 이 생색,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생색. 응?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사람이 잘해놓은 것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 등소평 같은 사람은 자기 전임자가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모택동이가.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60%가 잘했다 하고 뭐 못한 게 얼마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중에서 잘해놓은 거는 연결시키고 못한 것은 고쳐나가서 그리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도 않고 이런 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쩌면 이 공자의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지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이 있으면 서서히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참 훌륭한 말씀이죠. 이런 걸 가지고 뭐 보수주의라든지 수구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에요. 위험 부담률이 굉장히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 해놓은 제도 이런 것들인데 무조건 들이 엎어버리고 백화활도 엎어버리고 무조건 부정해버리고 이거 좋은 것이 아니다. 절충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기편 제 11장의 공자님이 이 말씀에서 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그 뜻을 보고 이 뜻이란 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문제가 좀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전임자가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구나 전정부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요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다른 것 그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간 뒤에는 이제 그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 새로운 어떤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의 새로운 그 오너의 이 행동을 본다 이거죠. 근데 앞에 사람이 했는 것을 최소한 3년쯤은 고려를 하고 이 나쁜 거는 바꾸지만 좋은 거는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효자라고 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정권을 잘 인수받은 사람 혹은 회사를 잘 인수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확대 해석하면. 그 다음에 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치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사회의 어떤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기본 어떤 관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운영할 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조화다 이거예요. 조화. 인화단결, 조화. 이런 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중국 경우에 항상 이것을 조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참 미덕으로 삼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보면 이 선왕은 누구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요임금이 순임금이니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은나라 때 갑골문이 10만 조각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도 나오는데 요임금이니 순임금이 없어요. 내가 중국 학자를 만나면 그럽니다. 당신들 입만 떼면 은필칭 요순인데 공자님과 마찬가지로 그 갑골문에 왜 이름이 없냐? 요임금이 순임금이 없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공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임금은 나옵니다. 우임금은 나와요. 타임금은 당연히 나오고 우임금이 시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시경에 이 요임금 요순이 안 나와요. 그럼 춘추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춘추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혹은 공자 이전에 그 유학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사실 지금 현실이 엉망진창이지만 과거에 이상사회가 있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명정 암투로서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훌륭한 사람을 모셔가지고 권력을 물려주는 그런 좋은 시대가 있었다.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공자님도 명자님도 선의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권력이라는 건 니 죽고 내 죽고 치고받고 정거리 법칙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 옛날에는 권력이라는 것을 서로 사기가 아니고 공적인 것이라고 해서
해보고 안 되면 좋은 사람이 물려주고 이랬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피 흘리지 말고 선양을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이런 분들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뭐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혹은 뭐 하부 관료나 이 고위 관료나 다 이대로 했다. 이 조화, 이 인화, 화를 주기 위해서 했다. 예. 근데 가화만사성이라,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가정이 정상적이고 그 가정이 잘 굴러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반 이상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불신을 받고 마누라에게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자랄도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래서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화, 이화, 불일의 절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좋은 게 좋다는 거 있잖아요. 시비곡직을 떠나서 좋은 게,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보는 그런 말이 좀 있잖아요.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만 주장하고 예를 가지고 정말 예랑 양심도 예 속에는 제도, 법, 양심 다 들어가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예라는 것은 이게 원래는 뭐냐면 신에 대한 인간의 존중을 의미하는 하나의 그 어떤 의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자님이 와가지고는, 공자나 혹은 휴머니즘을 가진 공자의 선배들이 이 예를 가지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 경의, 이것도 예라고 이 범위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신을 향한 것인데, 신과 인간을 향한, 신과 신인을 다 통괄하는 이 신과 인간에 대한 이 공경, 이 인정, 이해, 이런 걸 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법이라는, 예도, 예법, 예도, 이런 걸 가지고 이 절제를 하지 않고 제약을 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말, 그거 유학에서는 절대로 금기,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좋은 게 좋다는 것은 알고 보면 뒤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이 넘어가고 제 13장으로 가면 말이죠. 여기서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 인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위에 걸 받는 거예요. 위에 걸 받아가지고. 중요한 건 불실 끼친 역가종야 이겁니다. 이 불실을 끼치냐면 자기하고 친해될 사람 누굽니까? 부모, 형제, 친구, 뭐 이웃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까울 친자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신망을 잃지 않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불실기친이에요. 그런 사람은 종이라는 건 바로 종자이고, 높일 종자이고, 존경할 종자이고, 이 대단히 훌륭하게 인정한다는 종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훌륭하다고 칭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 공자님의 일관하는 것은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거예요. 대학의 8조목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이란 책에 8조목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불실기친이 바로 역가종야, 이것이 바로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치국평천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뒤에는 보면 그 사람이 해놓은 그 시간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금방 눈에 보이고 좋아 보여도 알고 보면 많은 해악적이고 해독적이고 독소를 가지고 있고, 길게 보면 사회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13장의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14장에 보면, 야, 이건 정말 참 좋은 말입니다. 물론 이게
공자님의 본뜻은 그건 아니겠지만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이 먹으면 배 터지게 먹고 씩씩거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사람은 자기가 먹어야 될 양보다 더 많이 먹느냐? 그러고 보면 이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시 수렵 시대에 쫄쫄 굶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돌도끼를 손에 들고 이게 바로 이 사나이 보자인데 뒤에 아버지 부자로 바뀌는데 이 원래 보자잖아요. 이 돌도끼를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 이 돌이라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탁 찍으잖아요. 무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짐승. 어쩌면 좀 비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보다 힘이 세고 더 빠르고 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무기 뭘까요? 돌멩이 하나였겠죠. 그 돌도끼잖아요. 그게 이제 핵무기까지 커졌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는 문제이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 짐승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 굶었을 때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배가 터지게 먹으면 건강을 사실 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두보, 시의 성인이라는 두보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장강 저 위에서부터 하루를 쭉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배슬도 떨어지고 뭐 올 데 갈 데 없어서 어디 좋은 데 가볼까 배를 타고 쭉 장강을 내려오다가 양자강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장강이 육지 6,400km인데 이 끝부분을 양자강이라 그래요. 여기 가서 양자강 산 여인산 뭘 못 알아들어요. 이건 뭐냐 장강이라 장강을 내려오다가 어느 마을에 들렀는데 마을에 고을 수령이 지금 막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가족도 굶고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배에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어느 그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이 수령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잘 만났다 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보니까 두보가 쫄쫄 굶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소고기를 뭐 아마 뒷다리 하나 다 뜯었는지 삶아가지고 한 20kg 정도 줬겠죠. 20kg가 안 넘겠다. 막 한 100kg 좀 줬을 거예요. 그리고 탁주를 또 몇 통을 줬어요. 배에다 실었어요. 이 사람들 시켜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막 두보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쫄쫄 굶다가 시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두보가 과식을 해서 죽었습니다. 굶던 배가. 여러분 단식하다가 갑자기 고기 한 건 먹어보세요.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두보가 또 너무 참 죽음이 그래 됐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자님의 두보가 이때 공자님은 그때 공자님 식무구포 배불리 먹지 마라. 알맞게 먹어라. 이걸 생각했으면 안 죽고 두보가 그때 56세인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58세인가 60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 70 살아가지고 더 많은 시를 남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래서 식무구포 그리고 군자는 뭐 먹는 거 신경 쓰고 이러면 안 된다. 거무구한 집을 또 뭐 너무 잘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이 집을 좋은 걸 집 가지고 살려고 호텔 뭡니까 이 별장에 이런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요. 이 별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별장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잖아요. 풀도 뽑아야죠. 관리도 해야죠. 뭐 참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별장하고 이 소실, 여러분 소실 알죠? 이 소실은 달리 말하면 첩이라고 해요. 이걸 가진 거는 다 원하지만 실제로 있으면 괴롭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못 들은 것처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공자님이 저 14장 하는 말씀 뭐냐면 이 군자는 말이죠. 너무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집 사는 거 집도 신경 쓰지 말고 그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음식의 노예나 이 집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래야 자유로운 정신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그 치유도의 정의라는 뭐냐. 이건 뭐 이 민어 사회랑 일을 민첩하게 하고
또 말을 신중하게, 이건 늘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이 치유유도의 정언이란 뭐냐면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 전문가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거기 가서 자기 잘 시비 꼭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바로 잡고 항상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치유유도의 정언이.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공자님은 참 학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호학. 공자님은 이 시종 일관, 죽으나 사나 배우는 걸 중요시 했죠. 배우는 거.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장자는 이 배우는 걸 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왜? 장자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대. 이 학문의 세계, 지식의 세계는 무한하다.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무한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위태의 의자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위태한 것이다. 위태한 짓을 왜 하느냐, 이거. 이 위태한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태어난 그대로 살다 죽는 것이 제일 좋다. 고민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 그 짐승처럼 살아보자, 이거죠. 뭐 이런 주장은 왜 했겠느냐 하다, 그 세상이 어지럽고 서로 인간들이 이기심을 발휘해가 서로 내 살고 니 죽고 내 살자, 막 이런 무시무시한 이 정벌이 벌어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전쟁에 이기면 사람을 40만을 막 매장해버리고, 이 진나라의 중국 그 전국시대의 이 전쟁의 신 가운데 백기라는 사람은 40만 군대를 매장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조나라에, 이 사람은 진나라 이 왕이 장군이었는데, 이 조나라의 40만 군대를 매장해 죽여버렸다. 항우는 말이죠. 진나라의 이 군대 항우는 초나라 사람이잖아요. 초나라. 이 진나라의 군대를 10만을 사로잡아가지고 매장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중국에는 오래 역사상 이 매장 어떻게 하는지 알죠? 죽는 놈은 지가 찌딱을 지가 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서 흙으로 덮어버려요. 올라오면 창으로 찍어 죽여요. 응? 칼로 베어 죽이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지기 수예요. 진짜. 이게 참 무서운, 이 전쟁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공자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랬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래 됐는데, 죄송스럽고, 하여튼 공자님이 이 먹는 거, 또 거주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이 일은 민첩하게 하고, 뭐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빨리 지켜야지. 지지 끄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간들은 참 시원찮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말은 좀 신중하게 해라. 말은 좀 신중하게. 그리고 유도. 정말 전문가 아는 훌륭한 스승에게 나아가서 바로잡아라. 자기 잘못된 것, 자기 부정한 것, 바르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바로잡아라. 그러면 이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자는 지식 긍정주의, 노자 장자는 지식 부정주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한한 삶을 가지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이 무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또 주장도 있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인간들이 지식을 혹은 지혜를 이용해서 사악하게 나쁘게 써서 많은 그 인류에게 해악을 주니까 차라리 무식한 게 낫다. 식견이 없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 남을 해치는 지혜가 없는 게 낫다. 이런 또 생각을 하는 또 학파들이 나타났죠. 그게 노장학파라고, 도가라고 하죠.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넘어가면, 여기서는 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거. 훌륭한 사람이죠. 부자는 되게 교만하고, 가난하면 아첨을 많이 하는데, 공자님이 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 가난하면서 도자가 빠졌죠. 도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이 도를 즐기고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단계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계라는 것이 있어서 저차원이 있고 중차원이 있고 고차원이 있다 이거예요. 항상 내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거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폼 잡는 사람 치고 진짜 잘나는 거의 없어요. 뭐 가끔 한두 명 있겠지만 그건 인격이 좀 부족한 것이고, 다 항상 그 진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정말 겸손해요.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그 글 배우러 다닐 때 보면 정말 훌륭한 분인데 가서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아, 이 사람아,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네. 응? 저기 딴 데를 가보게. 항상 그랬지. 그래, 잘 왔어. 내 앞에 책 펴고 배워.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인기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그래서 이 자공이가 그걸 듣고 절차탁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절차탁마라는 것은 같이 공부를 해서 이 단계를 올리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절차탁마라고 그러잖아요. 윈윈이지. 그래 공자가 너는 정말 내하고 같이 시를, 여기서 이게 뭐냐면 공자가 자기 교과목 중에 시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시한 건 뭐냐면 시서, 서경, 상서라고 얘기도 하죠. 시서와 두 가지를 제일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예가 있었는데 그때 공자님이 예를 가르치던 판본이 뭔지 몰라요 지금. 뭐 의례인지, 그죠? 의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만 이 의례라는 책이 있는데 예 가운데 주례는 아니고 얘기도 아니에요. 공자 당시 얘기 없었고 주례도 공자 당시 없었어요. 주례는 언제 거냐? 전국 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저기 주례라는 책은 저기 옛날에 이 주나라의 그 주공이 만든 책이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남아있는 의례의 일부분을 공자가 아마 교과서로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삼례, 주례, 의례, 예기 가운데 하나이죠. 이 제일 오래된 책이라고 봐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얘기할 수. 근데 공자가 이 시를 참 중요시했구나. 이 시를 참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후세에 와서 거기다가 시에다가 공자는 정말 이 문학, 사학, 철학 혹은 뭐 심리학 혹은 뭐 이 민속학 이런 걸 다 집어넣은 그런 의미의 시를 즐기고 가르쳤는데 뭐 거의 시 전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나라 때 와서. 그걸 오랫동안 한나라 때부터 이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배워오다가 청나라가 망하고 이 민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서구의 이 문학 이론이 들어오고 해서 또 실증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 정확하게 시 본면모로 지금 돌아가서 이제 원래 공자가 이해하던 시 혹은 그 이전에 이 공자 이전이라 해도 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한 2000년 전에 주자가 아직도 그러한 이 틀을 깨지 못하고 이 갇혀가 있을 때의 그 닫힌 사고방식으로 해석했는 거. 주자도 그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도덕적으로 했던 걸 깨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그래도 많이 못 벗어났는데 깨려고 제일 노력한 사람이 주자라는 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다 깨고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우리는 그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참 시인들도 시경을 뭐 정말 다 공부할까 안 할까 이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자식의 시 혹은 한나라 때의 시 이런 그 이해 이게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정말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정말 다양하게 묘사한 그 시의 원래의 면모가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꼭 부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시가 나온 김에. 그리고 분명히 단정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자의
학단에서는 주역은 교과서가 아니었다. 네, 아니었다. 뒤에 기회가 있으면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삼경거래가 시서역 그럽니다만은 뒤에 한나라 때 와서의 상황이고 공자 당시에는 이 주역을 교재로 삼거나 배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요. 드디어 이 학위편 마지막에 제 16장인데 참 공자가 늘 중요시하는 말이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혹은 괴로워하지 말고 혹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남의 훌륭한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해라. 이거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거 정말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이렇게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한 사람을 우리가 따지고 들은 게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발상법이나 이런 것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뭐였습니까? 탈리오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너의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이빨을 2개 부러뜨려서 하면 너도 상대방의 이빨을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너도 상대방의 이 이빨을 2개를 부러뜨려라. 권리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하나 깠으면 너가 왕에게 하소해서 저놈이 아무 까도 없이 내 눈을 하나 깠습니다. 그 왕이 너도 눈을 하나 까라. 그래가지고 눈에 한 개 보잖아요. 그것만 해도 탈리오의 법칙도 해도 대단한데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탈리오의 법칙은 잠깐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무한보복법. 상대방이 내 아들을 죽였으면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상대방에 가서 상대방의 아들 1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돈을 100만 원 훔쳐갔으면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상대방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 내 걸 가지는 거예요. 무한보복법. 이것이 통하던 시대에서 탈리오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면 대단한 건데 그거로 끝날 줄 알았죠. 인간이 어떤 보복이라든지 이런 이 평형을 이루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죠. 대단한 무서운 말이에요. 그 부분에 가서는 지금 이 공자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 얘기를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공자님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랬나? 이덕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논어에는 나오지 않아요. 공자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먹은 것들을 뒤에 얘기라든지 다른 책에 다시 기록이 나는데 얘기에 공자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덕본 덕으로서 원한을 갚아라. 이게 덕이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란 말. 이게 원이 뭡니까? 원수. 원수를 사랑하라. 뭐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다만 그 후에 이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정말 확대하고 얘기하고 전하고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어. 근데 이 공자님의 얘기 속이 들어있는 공자님의 이 말씀은 유학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공자님께서 이직, 여기 덕이라가 아니고 여기 논어에 보면 요 직으로 됐어요. 이직보원. 이 직이라는 건 정직이라든지 바른 거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다른 의미는 법대로 네가 사감을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국가에서 정한 법을 가지고 원한에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이덕 보험은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얘기해 보면 공자님이 이덕 보험이 있습니다. 논어에는 이직 보험으로 되어 있죠. 둘 다 공자님 말씀인데, 이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인정은 해야 되겠죠. 그래 하여튼 공자님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의 훌륭한 점을 알지 못하는 걸 걱정해라. 참 아무도 그전에 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점에서 공자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한 거는 이 논어의 20편 가운데 제1편 하기편의 제1편이에요. 1편 20분의 1 1편인 하기편을 이게 전부가 16장인데 16장에 나와 있는 뭘까요? 제 보기에는 그것이 이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꼭 이 공자님의 말씀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기를 씹듯이 오래오래 씹고 오래오래 음미하는 것이죠. 음미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많은 이 개발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개발을 참 중요하죠. 막힌 것을 트게 하고 좁은 것을 넓게 하고 시야를 키우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인생에 대한 좋은 지침을 이 논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바로 논어의 제일 앞편 하기편에 나와 있는, 하기편은 모두 16장 안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이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